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정도 되겠네요. 네. 토픽 2 60회의 이제 마무리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60회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건데요. 네. 60회 문제의 마지막 문제 듣기 35번부터 50번까지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잘 들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항상 들을 때는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으셨나요? 네. 기니까 한 번씩만 들을게요. 네, 한 번씩만 듣죠. 네, 어떤 거였냐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그죠? 작년에 나온 제품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국 사회에 의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리콜 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시 고안해서 고쳐주는 제도를 리콜 제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자는 한번 지문을 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금 크게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네, 더 키우면 좀 작게. 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오작동이라는 거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이제 그 생산자 측에서, 그죠? 회사 측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의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제품 결함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답은 여기는 3번.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보시면, 네,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이제 그 회사 측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점검 결과 이미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나의 특정 부품에서 하자, 문제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품에 대한 기능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무상 교환이라는 게 무료로, 공짜로 해준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나온 제품이 지금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리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35번과 3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아까 말했지만 두 번 듣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처음에 뭐, 이걸 들어야지 아니면 뭐 36번을 들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개를 다 들어보다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는 거를 두 번째 들을 때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그렇게도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그 50번까지 가야 돼서 두 번씩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한 번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7번, 38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나? 네, 들어보실게요. 36번. 아니네. 잠시만요. 넘어가라고요? 네. 네, 이제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강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제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정신을 놓고 있었더니, 네, 다 들었네요. 어떤 게 들리셨나요? 특수 목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건물이 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특수 목재로 지으니까 더 그런 것도 없이 단단하게 잘 지어졌고 그다음에 뭐 건축 기간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졌는지 계속 늘어난다 아니고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다시 볼게요. 지금 이 37번 같은 경우는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말했을 때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건축 재료로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게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거잖아요. 목재가 다시 주목을 받은 거죠. 목재가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한 건데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이라고. 그죠?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들고요. 그런데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강도도 훨씬 세졌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earthquake 맞네요. 지진이 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졌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그 목재가 다시 관심이 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특수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이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 이점,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층짜리 목조 건물이 이미 지어졌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지어졌다라고 했고요. 휘어짐과 뒤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특수 목재로 지은 건물은 지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강하다. 그죠? 지진에도 강하다. 그러니까
덜 받는다는 지진에 강하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번까지였고요. 39, 40번은 보면은 문제를 듣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지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을 보시고 빨리 보실 수 있을까요? 빨리 보실 수 있다면 휙 이렇게 보시고 야구단 나오고 응원가 나오고 그래서 앞에 내용 이게 그래서 39번보다는 40번을 먼저 푸는 게 낫다고 항상 이 뒷문제를 먼저 푸는 게 낫더라고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가고요. 38번. 네, 건너가고요. 이제 39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네, 읽겠습니다. 40번 문제 잘 보세요.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이 내용이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9년에 이게 소송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난 실제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어떤 일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들으셨나요? 아까 원곡자, 그죠? 야구단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일치했는지 한번 내용을 조금 볼게요.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소송을 건 게 원작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의 그래서 작사가와 작가 이거는 이제 노래에 대한 거에 대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야구 경기에서는 응원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 응원가들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원래에 있는 곡들을 이렇게 수정해서 가사도 바꾸고요. 노래는 거의 안 바꾸지만 가사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 바꾸고 곡도 편집한 거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곡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정한 거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곡의 가사만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죠. 야구단은 원곡을 바꿔서 응원가로 사용해 왔다.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작자들이 소송을 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응원가가 이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곡을 허락을 받지 않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비용도 지불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40번이고요. 네. 41번, 42번은 어떤 강연에 대한 내용인데 중심 내용하고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42번을 먼저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서 이게 중심 내용 토픽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또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얘는 보통 첫 번째 들을 때 41번은 두 번째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네, 그래서 다음으로 왜 안 나오죠? 다음은 강연입니다. 네, 이거 맞네요.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다시 네, 들으셨나요? 수라상이라는 말 때문에 아이고 어렵다 이랬는데 네, 예전에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 대한민국 그 전에는 조선시대 이때까지는 왕이 존재했던 나라죠. 그래서 왕의 음식,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랑. 그래서 수라상이라고 하며 왕의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리셨나요? 반찬이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뭐, 그 신하들끼리 뭐 분쟁이 있으면 반찬 수를 줄였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왕의 건강이 나빠지면이 아니라 신하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랬다. 그리고 제철 특산품을 원래는 올리는 거죠. 근데 지방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그게 반찬이 달라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42번은 네, 1번. 내용을 좀 보고 할까요? 이거는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각 그 수라상을 보고 제철 특산품이 원래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데 뭐 가뭄이라는 건 비가 오지 않는 거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왕이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고 신하들이 분쟁,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렇게 싸우거나 이러면 반찬수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죠. 왕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싸움을 멈추었다. 그래서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활용했다. 그래서 정치, 국정, 운영. 그래서 41번은 1번이 되고요. 왕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지방 상황, 거기가 지방이 이렇게 풍년,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잘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제품이 오니까 그 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41, 42번. 이제 점점 어려워지네요.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오랑우탄이 나오나 봐요. 오랑우탄이 나오는 거 보시고요. 이 나뭇잎, 오랑우탄이 무슨 뭔가 나뭇잎을 먹나 봐요. 근데 일반 다른 동물들은 왜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꺼린다, 먹기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넘어가면 42번. 42번. 네, 다시.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다시 잘 들으셨나요? 오랑우탄 이야기가 나오고요. 암컷 이런 말 나왔고 새끼 이런 말 나왔는데 예, 그래서 동물들의 그러니까 여자를 암컷이라고 하고요. 남자를 수컷이라고 합니다. 새끼는 아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뭇잎을 즙을 내서 통증을 치료하는 오랑우탄이 이제 발견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다른 동물들은 이것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쓴맛을 꺼려하다 혹시 그 말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네. 예,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그래서 일반 동물이 꺼리는 이유는 이 맛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랑우탄은 왜 이 사포닌, 이 쓴 나뭇잎을 잔뜩 뜯어가느냐? 먹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 씹어서 만들었군요. 이거를 팔에 바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끼 안고 다니니까 이제 아프어서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암컷 오랑우탄이 사용되었다.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강연이네요. 호박이 나오네요. 여기에서의 호박이 뭘까요? 먹는 호박 아니고요. 보석 호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랗게 생겼나?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호박도 노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호박이라는 그 보석,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말고 호박이라는 보석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여자의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아마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45번부터 풀으시면 되겠어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걸 먼저 푸시고 4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제가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해서 내용이 이때 이런 내용이 들리네요. 이거를 표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광물이 아니라고, 그죠? 호박은 광물이 안에서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흠집이 없는 게 좋다가 아니라 다른 보석과는 다르게 흠집이 있어. 그래서 불순물이 잘 보이면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광물로 있다. 그런 말은 없었죠. 이런 게 들어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 비싼 가격에 팔린다. 이런 소리는 있었죠. 그래서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공 과정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서 이거를 가공하다라는 건 어떻게 이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거의 프로세스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개념 이런 말은 없죠. 유형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호박의 특징이 보면은 일반 보석처럼 뭐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뭐 이런 말 가볍습니다. 뜰 수 있대네요. 비교를 해서 그래서 다른 광물과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46번. 이제는 문제가 보이기 전에 47, 48번 확실히 어렵죠. 인구, 사람의 수, 그 나라의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7번 먼저 보시고 48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들을 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 아마 한국 사람이라서 되는 거겠죠? 4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네, 들으셨나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막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들으면서 이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군요. 다음에 제가 다른 문제 풀 때 이 요령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연필로 어떻게 표시를 하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인구라는 게 그 나라에 얼마의 인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가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적정 인구를 정한 후에 인구 대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이라고 하는데 적정 인구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죠. 적정 인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보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원 생산량이라든지 요구량, 뭐 땅 면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규모가 이제 고려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 논의에 의 적절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요구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까 보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뭐 땅 면적 이런 것도 고려하고 삶의 질과 방식 이런 것도 이거에 이제 요구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7, 48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강연에 대한 내용이고 인공 장기 이식 어려운 말 나오네요. 장기라는 거는 우리 그 몸 내부를 이루고 있는 장기들 예를 들어 뭐 심장 또 뭐가 있죠? 심장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장, 소장 이 그 몸 속에 있는 그 장기들을 인공장기라는 건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를 인공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는데 내가 뭐 간 하나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위, 그죠? 소화할 수 있는 게 위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49, 50번이 좀 들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라는 건 내가 간이 예를 들어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이런 거를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문제에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49번 문제를 먼저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 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네, 들으셨나요?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력 해결 기술이 곧 개발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개발되었었죠. 과거에는 이식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뼈를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 장기 기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공장기가 개발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 보면 연구가 한창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낙관하다라고 하면 미래를 좋게 생각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면역력 해결은 1970년대, 그리고 보면 지금은 심장, 뼈, 피부, 이것도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장기 기증, 내가 기증이라는 거는 나의 장기의 일부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아직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인공장기, 실제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기술로 만든 이게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픽 2, 네, 듣기 문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듣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듣기가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 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이게 50분이거든요. 듣기 문제가. 근데 50분 안에 그 마킹까지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문제를 옆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 답안지 놓고 답안지 체크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들은 건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그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회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언제 나올지 그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